안녕하세요. 2021년 고3 3월 모의고사 지난번에 35번까지 했었죠. 36번부터 45번까지 또 해설을 진행해 볼게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구하래요. 주어진 글을 한번 보시면요. A classic positive sum game in economic life. 경제 생활에서의 어떤 전형적인 positive sum game은 is the trading, 거래하는 거래요. of surpluses, 잉여 생산물을 거래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질 단락을 찾는 거였어요.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우리 일단은 positive sum game이 뭔지를 모르면 조금 시작부터 약간 막막했을 수 있어요. 이거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득과 손실의 총량을 계산을 했을 때 0 이상인 게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두루두루 득을 보는 결과를 유발하는 그런 게임 상황을 positive sum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모두가 두루두루 이득을 보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은 무엇이다? 잉여 생산물의 거래다. 자, 이어질 말을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A번으로 그냥 가야죠. A번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One infrastructure, 하나의 기반 시설 that allows efficient exchange, 효율적인 교환을 허용하는 하나의 기반 시설은 transportation, 운송 기술이래요. 콤마 which, 우리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하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써주면요.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and 플러스 대명사로 많이 바꿔줘요. 그리고 그것은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한대요. 자, 여기서 it 동그라미 일단 쳐보시고요. for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를 괄호로 쳐주시고요. it 위에는 가 목적어, 뒤에 괄호 친 부분 뒤에는 진 목적어라고 써주세요. 자, 우리 makes it possible 이라고 해서 make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make 목적어 형용사 나오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makes it possible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it은요 그것이라는 의미의 지시대명사라기보다는요 뒤에 나오는 진짜 목적어를 대신 받아주는 가짜 목적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괄호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방금 for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를 우리가 괄호로 쳤잖아요. 여기서 for부터 시작해서 producer를 소괄호로 또 쳐주세요. 그 다음에 to trade라는 애를 박스로 쳐주세요.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 투부정사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trade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 trade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를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to trade가 이제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거래하는 것. 근데 누가 거래하는 거냐면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One infrastructure, 하나의 기반 시설 that allows efficient exchange,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반 시설은 transportation이고요. 운송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 운송 기술은 가능하게 합니다. 누구로 하여금?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뭘 거래하냐면 their surpluses, 그들의 잉여 생산물을. 왜 even? 우리 even 하면은 심지어라는 뜻이죠. 심지어 언제조차도 when they are separated by distance. 여기 the이는 누구? 앞에 나오는 producer 받아주는 거예요. 생산자들이 거리에 의해서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자, 여기까지 괜찮고요.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약간 아리까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여기다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I want to study. 우리 want라는 동사가 타동사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원래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만 나올 수 있냐면 모르면 반드시 기억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의 조합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to study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구로서 명사 기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진 괜찮고,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I want to study 하면 나는 공부하고 싶어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나 공부하고 싶은 거 말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기를 원한다 라고 구체적으로는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요.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라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이 공부하는 거 말고 내 아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이 to study라는 그 study라는 행위에 대한 주어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for 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 to study라는 투부정사 앞에 삽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려는 이제 내 아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I want for my son to study. 나는 내 아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갔고요. 그런데 A번에 우리가 첫 문장까지 읽어봤는데 약간 아리까리해요. 이 A번의 첫 문장이 이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에 오기에는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효율적인 교환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뭐 또 다른 기반 시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모르겠지만 넘어가 볼게요. B번부터 넘어가 볼게요. If 만일 a farmer has more grain 한 농부가 더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다면 than he can eat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and a herder 그리고 한 목축업자가 has more milk 더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면 than he can drink 그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유 요거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거 그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풀어 써준 거예요. 개념을. Both of them 그들 모두는요. come out ahead 밑줄 쳐주시고요. 이익을 보다 라고 써주세요.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뭐 할 때? If 만일 they trade some wheat for some milk 그들이 밀과 우유를 교환하면 그러니까 surplus가 존재한다면 surplus를 trade하면 둘 다 이득을 본다. 이거 아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요. 둘 다 이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경제학 상황은 무엇이다? surplus의 교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B번 단락을 보면 요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해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한번 다시 풀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한번 주고 그걸 쉬운 문장으로 풀어 써주시면요. 높은 확률로 바로 다음에 올 문장의 확률이 높습니다. 더 읽어봅시다. Of course, 물론 an exchange at a single moment in time 하나의 시점에서의 교환이요. only pays, 오로지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언제만? When there is a division of labor 우리 division of labor 박스에 쳐보세요. division 하면 분배죠. labor 하면 노동이겠고요. 노동의 분배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교환이 A와 B가 뭔가 물건을 교환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득이 된다? 그거 아니다. A와 B가 물건을 교환하는데 노동의 분배 하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만 서로 이득이 된다 라고 단서 조항이 들어갔어요. 이런 단서 조항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어져서 뭔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이제 division of labor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C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There would be no point in one farmer giving a bushel of wheat. 일단은요. 여기 우리 써놨는데 there is no point in ing 얘가 무슨 뜻이냐? 뭐뭐 해봐야 쓸모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re would be no point in giving 해서 줘봤자 쓸모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giving 앞에 one farme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 알아서 표시를 해보세요. 자,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세상 모든 전치사 다음에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giving이라는 i는 in 다음에 ing가 온다 그랬잖아요. giving이라는 애는 무조건 명사일 거예요. 그런데 동사를 ing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를 뭐라고 하죠?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iving은 지금 동명사예요. 동명사인데 원래는 there would be no point in giving 이 원래의 형태일 텐데 이 동명사 앞에 one farmer 이라는 명사가 이제 붙어 있어요. 얘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죠?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울 거예요. 자, 또 여기다가 필기를 잠깐 할게요. 뭐 예를 들자면 I am proud of being a doctor. 자, I am proud of being a doctor. 우리 be proud of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대요. 내가 의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of는 전치사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being은 동명사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닥터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거 말고 우리 아들이 닥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딸이 닥터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I am proud of him being a doctor. 이런 식으로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주시면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동명사 앞에 오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proud of his being a doctor도 가능하고요. I am proud of him being a doctor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의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There would be no point in giving a bushel of wheat. 부셸 하면 그냥 곡물 단위라고 보면 돼요. 밀 한 부셸을 주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주는 것이 쓸모가 없어요? 한 농부가 bushel of wheat를 주는 것을 to another farmer, 다른 농부에게 bushel of wheat를 주고 and receiving a bushel of wheat 그리고 또 다시 밀 한 부셸을 되받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당연하죠. 농부 A도 곡물을 100kg 갖고 있고 B도 곡물을 100kg 갖고 있어요. 둘이서 그걸 교환하는 건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맞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행위란 말이죠. A fundamental insight, 근본적인 통찰력 of modern economics,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통찰력은 무엇이냐? The key, 핵심, to the creation of wealth,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은 is a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배다. 우리 아까 B번 단락에서 노동의 분배가 언급이 되었는데 C번 단락에서 노동의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물 흐르듯이 B번으로부터 C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에요. 어쨌든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은 노동의 분배고요. 콤마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우리 전치사 in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가 붙으면요. 뭘로 바꿔줄 수 있느냐?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동의어라고 보시는 거고요. 콤마 플러스 관계 부사 where는요. 또 뭘로 바꿔줄 수 있느냐? and there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그 관계부사 where가 선행사로 무조건 장소만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where는 선행사로서 장소뿐만 아니라 뭔가 추상적 개념 또한 선행사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here가 이제 division of labor이라는 노동의 분배라는 추상 개념에 대해서도 선행사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다? 노동의 분배고, 그 노동의 분배라는 것에는 specialists learn to produce, 전문가들이 생산하기를 배운대요. A commodity, 상품을. 뭐를 가지고? With increasing cost effectiveness, 증가하는 가격 효과성을 가지고서 상품을 생산하는 법을 배우고요. And have the means, 수단을 갖는데요. To exchange their specialized products, 여기 to exchange부터 specialized products efficiently까지 뭐 다 괄호로 쳐주시고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를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거래요. Their specialized products, 그들의 전문화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A번 단락에서 뭐 교환을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C번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뭔가 교환을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A번 단락에서 그 효율적인 교환을 허용하는 기반 시설은 transportation이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돈과 흥미, 중간 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B번부터 시작해서 C번으로 갔다가 A번으로 가는 흐름이었고요. 우리가 A번의 두 번째 문장을 아직 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A번을 한번 보자면 효율적인 교환을 허용하는 기반 시설은 뭐다? 운송기술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잉여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들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another이라고 되어 있는데 another은 또 다른 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another 다음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 보는 거냐면 infrastructure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one infrastructure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것이라는 의미로서 another infrastructure를 여기서 받아주고 있어요. 또 다른 기반시설, 뭐 하는 기반시설이냐면 효율적인 교환을 허용하는 또 다른 기반시설은 화폐, 흥미, 중간상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콤마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에 선행사가 money, interest, middleman이라고 해서 복수가 나왔으니까 and they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allow producers to exchange. allow 목적어 투부정사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끔 허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산자들로 하여금 교환하게끔 허용한대요. 뭘 교환해? Many kinds of surpluses. 많은 종류의 잉여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대요. 누구와? With many other producers. 다른 많은 생산자들과 at many points in time. 다양한 시점에서 교환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 그래서 답은 BCA로 해가지고 3번이었어요.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B번 단락에선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는 경제 생활에서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의 전형적인 예시는 뭐냐?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B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뭔데? positive sum game이 뭔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농부가 지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이 갖고 있다면 목축업자가 마실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면 요걸 서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교환하면 서로 윈윈이야. 이득을 봐. 그걸 뭐라고 하냐면 positive sum game이라고 불러. 이게 이제 바로 앞문장과 쭉 이어져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단서 조항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교환을 하면은 서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만 이득을 볼 수 있냐면 노동의 분배가 있을 때만 가능해. 노동의 분배가 또 뭐야? 들어봐. 노동의 분배가 뭐냐면 곡물을 농부와 농부가 똑같은 양의 곡물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건 그 바보들의 행진이지. 그지? 맞아. 그런데 노동의 분배 속에서는 서로 전문가들이 농부는 곡물을 생산하고 광부는 석유를 생산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값어치만큼의 밀과 석유를 교환하면
분업을 할 수 있겠죠. 노동을 분배할 수 있고 서로 효율적으로 농부는 효율적으로 밀을 생산하고 광부는 석유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그걸 교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노동 부가 창출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게 C번에서 말하는 거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A번으로 넘어가서 야 근데 그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거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 운송 시설이겠고 운송 시설이 있으면 서로 다른 그 생산자들이 아무리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거 외로는 뭐 화폐도 있으면 좋고 흥미가 있으면 좋고 중간 상인이 있으면 좋아.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37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글에 이어질 순서를 고르래요. 주어진 글부터 읽어보는 게 순서겠죠. Human movement, 인간의 움직임은요, can be affected. affect 하면 영향을 주다거든요. 비동사에다가 pp 형태 나왔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우리 either A or B 하면은 A 또는 B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대요.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within which부터 takes place까지 괄호. within 하면은 뭐 전치사겠고요. which는 관계 대명사인데 무슨 격 관계 대명사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걸 봐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여기다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자면 요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요 두 가지 문장을 합쳐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은 the school이죠. 요 위에 문장을 1번 문장, 아래 문장을 2번 문장이라고 봐볼게요. 그랬을 때 이 the school이라는 애가 겹치기 때문에 이 the school 1번 문장의 the school은 선행사고요. 선행사로 그냥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2번 문장에 겹치는 the school은 없애주시면 되는데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 문장에서 the school이 없어진 대신에 그 the school을 대신할 만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뒷자리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머지 문장이 쭉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the school 이라는 애가 2번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되고요.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되고요. 소유격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유격이 오겠죠. 그런데 이 the school이라는 게 2번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합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에서는 그냥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상관없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the school을 없애는 대신에 요 1번 문장 the school이라는 선행사 뒷부분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면서 the school이라는 사물을 받아주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which와 대시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장이 되는 거냐면 I visited the school which 또는 that I studied in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안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교에 방문을 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대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which의 경우에는요. 이 뒤에 있는 전치사가 which 앞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줄 수도 있냐면 I visited the school in which I studied 라고 전치사를 원래 in이 어디 있었냐면 이 자리에 있었죠. 이 뒤에 있는 in을 which 앞자리로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이랑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같은 뜻.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면 특징이 뭐냐? 우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원래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이 뒤에 나왔어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Consider, 생각해보세요. An athlete, 한 육상선수. Who runs부터 shoots까지 다 괄호. 그래서 100m를 달리는 육상선수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wearing 이라는 애는요. 현재 분사 구문이고요. 뭐 접속사, 주어, 동사를 바꿔준 거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while he is while he wears 정도가 있었겠죠. 원래는 while he wears training shoes. 그가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 있는 동안에 100m를 달리는 그런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문장이었겠죠. 이 wearing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while he wears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냐면 접속사 생략, 주어는 생략, 시제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사에 s 빼고 ing를 붙여버리죠. 그래서 wearing,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 있는 동안에 100m를 달리는 그런 육상 선수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She is unlikely. 그녀는 우리 be un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녀는 achieve 할 가능성이 낮대요. 성취할 가능성이 낮대요. as good a time. 뭐만큼 좋은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chieve a time 하면요. 운동선수니까 기록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큼 좋은 기록을 성취할 가능성이 낮냐면 as she would if she wore specially designed spiked running shoes. 그녀가 특별하게 디자인된 스파이크가 달린 러닝 슈즈를 신었을 때보다 그러한 신발, 여기서 그러한 신발은 앞에 나온 트레이닝 슈즈죠. 트레이닝 슈즈를 신었을 때는 그 스파이크 달린 전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그만큼 좋은 그런 기록을 성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스파이크 슈즈를 신었을 때, 전문 슈즈를 신었을 때의 기록이 트레이닝 슈즈의 기록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앞에 그 처음에 주어졌던 문장이랑 연결을 해서 보면은 맨 앞에 문장을 이어서 보자면 스파이크 슈즈를 신고 트레이닝 슈즈를 신었을 때 기록이 달라진다.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첫 번째 그 문장은 약간 주제문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더라. 예를 들자면 트레이닝 슈즈를 신었을 때보다 스파이크된 그 전문 슈즈 신었을 때 기록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A번, B번, C번 중에서 뭐가 이어질지를 아직은 모르니까 A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Is she there? 그녀는 거기 있는가? Because she really wants to be. 그녀가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Or 또는 Is she there? 그녀는 거기에 있는가?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Her brother is also a runner. 그녀의 오빠가 또한 운동선수이고 달리기 선수이고 and so 그래서 her parents bring her along as well. 그녀의 부모가 그녀 또한 그냥 마찬가지로 데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인가? Motivation, 동기는요 is a key factor, 핵심 요소입니다. In sports training, 스포츠 트레이닝과 performance, 역량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다. 이번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얼마나 이제 강렬한 동기와 의지를 가졌는지가 운동 역량을 결정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직 잘 모르겠죠. B번으로 넘어갈게요. On the contrary, 반면에 우리 흐름을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순서 고르기 문제에 있어서요. On the contrary, therefore 뭐 이런 접속사들이 나와주면요. 환호를 지르셔야 돼요. 이거 굉장한 힌트거든요. 반면에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뭔가 앞의 문장과 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if she had a tailwind, tailwind는요, 그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방향을 바람을 얘기를 해요. 뒤에서 앞으로 부는 방향의 바람을 우리가 순풍이라고 하죠. 그녀가 순풍을 가지고 있다면 her performance would be enhanced. 그녀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요. movement assisted. 움직임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Let us also consider other surrounding circumstances. let 목적어 동사 원형하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허락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허락하다라고 이제 직역을 잘 안 하고요. 뭐뭐 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시죠? 뭐 let's start 하면은 시작하자 뭐 이렇게 권유형, 청유형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let us consider 하면은 또한 고려를 해보자. other 또 다른 surrounding 주위에 둘러싸인 circumstances 환경을 고려를 해보자. 상황을 고려해보자. such as 뭐와 같은 what is motivating the athlete to run. 여기서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서 the thing which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쉽죠. such as the thing 그것 which is motivating the athlete to run. 운동선수를 동기부여하는 달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재요. 자, 이 문장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왜 못 나와요? 순풍을 반면에 그녀가 순풍을 타고 있으면 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앞에서 이 B번 단락 앞에 순풍이 아닌 역풍을 타고 있으면 뭔가 움직임이 약화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만 on the contrary라는 반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접속사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죠? 그래서 B번은 일단 아니다. 남은 건 C번밖에 없죠. C번 한번 읽어볼게요. During athletic competitions, 어떤 육상 경쟁 동안에 wind speed, 바람의 방향은요, is always measured, 항상 측정됩니다. 여기서 as는요, since 또는 because랑 동의어로서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왜 바람의 방향이 항상 측정이 되냐면 it is recognized, 인식이 된대요. 바람의 속도가 항상 측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바람의 속도는 인식이 된대요. 뭐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냐면 as having an impact,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이 된대요. 뭐에 대해서? on performance times, 어떤 운동 기록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을 당한다는 얘기죠. 바람의 속도가. if, 만일 our runner was running into a headwind, 만약에 우리의 그 달리기 선수가 맞바람을 맞아서 달리고 있다면 her speed would be reduced, 그녀의 속도는 감소될 거예요. as, 왜냐하면 some of her force, 그녀의 힘 중 일부가요 would be needed, 필요로 되어질 거예요. to overcome the additional obstacle of the wind. 우리 여기서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으로 쓰인 거라서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녀의 힘 중 일부가 필요로 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The additional obstacle, 추가적인 장애물, 바람의 추가적인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의 힘 중 일부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맞바람을 맞아서 달렸을 때는 역량이 스피드가 약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C번이 1번이라고 치면은 반면에 순풍을 맞아서 달리면은 쑥쑥 잘 나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B번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장의 그 B번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상황들, 예를 들자면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B번 단락이 끝나고 있으니까 A번에서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티베이션도 운동 역량에 대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하는 A번이 세 번째 순서로 오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답은 C, B, A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흐름을 보아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거를 골라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in order to make some sense of this, 우리 in order to 뭐뭐하기 in order to 하면요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make sense of 하면요
무엇을 이해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n average wind direction over an hour. 1시간 동안의 평균 방향의 바람의 방향이 is sometimes calculated. 때때로 계산이 되고요. or 또는 sometimes 때때로는 the direction 방향 that the wind blew from. 바람이 불어온 그 방향 the most 가장 많이.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온 그 방향 during the hour 1시간 동안 is recorded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을 하는데 가끔씩은 1시간 동안의 그 바람의 방향의 평균이 계산이 되고 또는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바람이 불어왔던 그 방향을 기록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순서를 고르는 문제, 아니면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에서 지시어가 되게 중요해요. this가 나왔다는 것은 이 this가 받아줄 만한 게 바로 앞문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이 this에 초점을 맞춰서 문장의 흐름을 끼워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Wind direction, 바람의 방향은요, is usually measured, 주로 측정됩니다. through, 우리 through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라고 해석을 해요. 뭐를 통해서? The use of a simple vane, vane 하면은 풍량계죠.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는 기계를 풍량계, vane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풍량계를 통해서, 사용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이 주로 측정이 되는데요. This is, 이것은, 우리 this, 여기서 this는 앞에 나오는 simple vane을 받아주겠죠. 이것은 simply, 단순하게 a paddle of some sort, 일종의 어떤 노인데요. mounted, mounted부터 spindle까지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mounted는 과거 분사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이 과거 분사를 이제 명사 수식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mount 하면은 올리다, 설치하다 라는 뜻인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준다고 보니까 spindle 하면 회전축이죠. 회전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노래요. When it catches the wind, 그것이 이제 바람을 포착을 하면요. It turns, 그것은 돌아간대요. 회전을 한대요. So that, 그 결과 the wind passes by, 바람이 지나가요. Without obstruction, 장애물 없이 바람이 막 지나갈 수가 있어요. The direction is recorded, 그 방향이 기록이 되는데요. But, 하지만 if you ever have a chance, 너가 기회를 갖는다면 어떤 기회? To watch a wind vane on a breezy day. 바람이 이제 산들산들 부는 그런 날에 이 풍량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 to watch가 뒤에 앞에 나오는 chance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바람 풍량계를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you will notice, 너는 알아차릴 거예요. 뭘 알아차리냐면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that 이하를 알아차릴 거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that 이하가 뭐냐? There is a lot of variation. 많은 변이가 있다. In the direction of wind flow. 바람의 흐름의 방향에 있어서의 변이가 다양하다, 변이가 많다 라는 것을 너는 알아차릴 거예요. Sometimes, 때때로 the wind can blow from virtually every direction. Sometimes, 때때로 the wind, 바람은요, can blow, 불어올 수 있어요. From, 뭐로부터? Virtually, 사실상, 거의 라는 뜻이거든요.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으로부터, 거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불어올 수 있어요. Within a minute or two, 1, 2분 사이에 뭔가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뒤죽박죽 여러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Either way,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it is a generalization. 그것은 일반화이고요. And it is important to remember. it 가주어, to remember 진주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There can be a lot of variation in the data. 이 데이터에 많은 변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문장인데 4번 요 뒷문장, 요 방금 읽은 요 문장이요.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일반화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그것이 뭔지, 어느 방식이든지 라고 했는데 어느 방식이든지 라는 말이 나오려면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이 바로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요 주어진 문장이 이 4번에 삽입되면 어떨까? 요거 흐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앞문장의 때때로 바람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불어올 수 있어요. 1, 2분 이내에. 그 다음에 in order to make sense of this,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바람의 방향, 1시간 동안의 평균 바람의 방향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일반화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있어서 많은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흐름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답은 4번이었어요. 또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5번 다음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it 또 가주어고요. to remember 진주어입니다. 또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The data, 데이터, recorded at a weather station.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 수동으로 해석하죠. 기록된 데이터일 거예요. 기록된 데이터인데 어디에서 기록된 데이터냐면 weather station, 이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된 그런 데이터가 give an indication of conditions. 우리 indication 하면 표시거든요. 또는 뭐 정보 정도로 해석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표시, 암시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된 그 데이터가 정보를 준대요. 지시를 준대요. 또는 암시를 준대요. 뭐에 대한 표시를 주냐면 조건들에 대한 암시를 주는데 prevailing in an area, 한 장소에서 지배적인 그런 정보에 대한 표시를 준대요. But, 하지만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래요. 뭐와 똑같지 않냐면 as the conditions, 조건들과 at a landscape, 장소에서의 조건들, some distance from the weather station, 기상 관측소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있는 그런 조건들과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내일 강풍이 붑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기상 관측소,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가 반드시 들어맞습니까? 거의 들어맞지 않죠. 비 온다 그러면 꼭 화창하고, 화창할 거라 그러면 꼭 비 오고, 내일 강풍 분다 그러면 내일 뭐 굉장히 바람이 적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기상청에서는요, 기상 관측소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의 그 기상 조건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상 관측소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그 측정한 데이터와 완전하게 그 내가 살고 있는 데이터와의 조건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측하고 기록한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상 관측소에서 뭐 강풍이 분다 라는 정보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의 기상 조건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장으로 끝마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3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삽입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문장이었고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Some organizations, 몇몇 조직들, 조직이죠. 몇몇 조직들. However이 나왔어요. However, 별표. However는요, but과 반대로, but과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요. but은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however는 문장 맨 앞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문장 중간에 들어가기도 해요. 주로 주어 다음에 이제 콤마 해가지고 however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주어 다음에 콤마 해가지고 however를 삽입을 했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몇몇 조직들은 are unbundling,
우리 bundle 하면은 묶다라는 뜻이거든요. unbundling 하면은 풀어헤치다, 묶지 않습니다. in favor of 하면요, 뭐뭐의 이익이 되도록 또는 뭐뭐를 위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in favor of 뭐를 위해서 more 좀 더 itemized 아이템 하면은 뭐 상품 개별 상품을 아이템이라고 하죠. 개별 상품화된 접근을 위해서 sometimes called 우리 sometimes called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로 치시고요. more itemized approach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뭐라고 불리냐면요, 과거 분사죠. 수동으로 해석을 하겠죠.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à la carte pricing, à la carte 가격 책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좀 더 개별화된 접근을 위해서 몇몇 조직들, 몇몇 업체들은요, unbundling 묶지 않는데요, 풀어헤친대요. 요게 어디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bundle pricing, 묶음 가격 책정은요, is packaging together, 함께 묶어버리는 거래요. two or more products, 두 개 이상의 상품을 usually complementary ones. 우리 complementary 하면은 보충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일반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To be sold for a single price. 단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게 하기 위해서. 콤마 외치 나왔으니까 계속적 관계의 대명사겠죠. and, is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usually considerably less. 주로 상당히 덜 하대요. than the sum of prices. 가격의 총합보다 상당히 적대요. of the individual products. 개별 상품들의 가격의 총합계보다 상당히 적다. bundle pricing. 이 묶음 가격제는요, facilitate 밑줄 치고 촉진하다, 강화하다, 인상시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bundle pricing이라는 거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를 촉진하고요. and, 그리고 when slow moving products are bundled with products with higher turnover. 우리 slow moving 하면요, 느리게 움직이는 이라는 뜻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의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잘 안 팔리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안에서 물건이 움직이는 빈도나 횟수가 적어. 그렇다는 건 뭔 얘기야? 잘 안 팔린다, 고객들이 덜 갖고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상품이 묶여졌을 때 뭐와? 어떤 상품이냐면 높은 회전율,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품. 그러니까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품이 여러 번 팔린다는 얘기예요. 팔리는 그 빈도와 횟수가 높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과 묶이면,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것과 잘 팔리는 것이 bundle pricing으로 묶이면요, can help,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목적어가 무엇 하는 것을 돕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뭘 도울 수 있냐면요, 회사가 자극하는 걸 도울 수 있대요. sales, 이 판매를 자극하는 것, 즉 판매를 촉진하는 걸 도울 수 있고요. increase revenues, 수익을 증가시키는 걸 또 도울 수 있대요. 이게 이제 병렬 구조인데요. help a company stimulate and help a company increase,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로 쓰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팔리는 것과 잘 안 팔리는 것이 묶이면은 판매를 촉진하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또 selling products as a package, as 하면은 뭐뭐로서 라고 쓰이는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패키지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 rather than 하면은 뭐뭐라기보다 라고 쓰이죠. 그래서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판매하기보다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것은요, also, 또한 may, 뭐 할 수도 있냐면요, result in 밑줄 치시고 유발하다,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cost savings, 비용 절감을 유발할 수 있대요. 비용 절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So, 그래서 bundle pricing은요, commonly used, 흔하게 사용됩니다. 뭐를 위해서? 뭐에 사용이 되냐면 banking and travel services, 은행과 여행 서비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automobiles with option package, 옵션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산업에서 흔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this provides, 우리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문에서요. this, 뭐 접속사 되게 중요하고요. this와 it과 같은 지시 대명사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지시 대명사는 왜 중요하느냐? this, that, those, these, it 이런 거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앞문장에 이 this가 지칭하고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 있어야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provides customers with, 우리 provide A with B 하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객들에게 뭐를 제공한대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한대요. To pick and choose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를 괄호로 쳐주시고요. opportunity를 수식한다 라고 해주세요. to 부정사가 명사 바로 뒤에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대요. 고객들에게. 뭘 고르고 선택하냐면 the produc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 우리 product와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which나 that이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대요. 뭐 없이, without, 뭐 없이 having to purchase bundles,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대요. bundles, 묶음들, that may be the right mix for their purpose, 그들의 목적에 적합한 어떤 혼합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번들을 구매해야 하는 필요성 없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 이 문장을 잘 보면요. 이것이 뭐를 제공하냐면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있는 상품들만 고르고 일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뭐 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혼합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번들을 통째로 구매할 필요가 없대요. 자, 우리 요 3번 동글뱅이 앞문장을 쭉 흐름을 봐보면요. 번들 패키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3번 뒷문장을 읽었을 때는요. 번들 패키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이 고객들에게 자기가 원하고 있는 상품들만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을 법한 그런 번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제 원하는 개별 상품만 일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번들 프라이싱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는 번들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맨 문장에 그 주어진 문장 봤죠? 방금 말한 거는 a la carte pricing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몇몇 회사들은 번들링 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을 풀어 헤쳐서 좀 더 개별화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잖아. 그걸 알라카르테 프라이싱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 굳이 불필요한 상품과 필요한 상품을 묶어서 구매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쏙쏙 개별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알라카르테 프라이싱이고 요 3번 뒷문장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그다음에 뭐 답은 구했지만 더 읽어봅시다. Furthermore, 게다가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도움으로 comparison shopping, 우리 comparison 하면 비교거든요. 비교 쇼핑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 쇼핑이 has become more convenient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편리해졌어요. Allowing customers to price items and create their own mixes. 그래서 이게 뭘 허용을 하냐면 allowing customers to price items and create their own mixes. 상품을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의 어떤 혼합물을 생성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LG 그램은 본사에서 사는 게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사야 되는데 이거는 또 뭐 삼성에서 사는 게 싸다. 이러면 내가 굳이 LG 그램에서 LG 그램 패키지를 사지 않고도 삼성의 그래픽 카드, 뭐 LG 그램의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만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내가 혼합물을 만들어서 믹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bundle pricing, 이 bundle 묶음 가격제는요, continue to 하면 뭐뭐 하기를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appeal to 하면은 무엇에게 뭔가 매력을 어필하다, 유혹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떤 고객들이냐면 괄호로 묶어서 문장 끝까지 묶어주시고 커스터머를 수식합니다. 어떤 고객들이냐면 prefer, 선호하는 고객이래요. The convenience, 편리함을 선호하는 고객. 누구의 편리함이냐면 패키지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보자면요. 3번 앞문장까지를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요 3번 앞문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번들 프라이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들이 잘 팔리는 물건과 안 팔리는 물건을 뭐 이렇게 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 그렇게 하면 고객들에게도 뭔가 만족감을 주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잘 안 팔리는 것과 팔리는 거를 묶어가지고 잘 안 팔리는 거를 이제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돼서 많이들 쓰는 수법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번들 프라이싱의 장점,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요 3번 동글뱅이에는 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몇몇 조직들은 unbundling, 묶음을 하지 않고요. 풀어 헤칩니다. a la carte pricing이라고 하는 개별화된 어떤 접근을 위해서 묶음을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번들 프라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꺾여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언번들링은 또 무슨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무슨 기회?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만 쏙쏙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또다시 한번 꺾여요. Nevertheless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들 프라이싱은 여전히 인기가 있어. 누구에게? 패키지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은요. 흐름이 한 번, 두 번 꺾여요. 어쨌든 답은 아까 3번이었죠? 짠! 40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문장을 읽고 요점을 잡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The searchability of online works. 온라인 works 하면 뭐 온라인 작업들, 뭐 온라인 저작물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고요. searchability 하면은 검색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작품들,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냥 검색창에 뭐 글자 몇 개만 치면은 온라인 저작물들을 쫘라락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온라인 작업들의 검색 가능성은요, represents, 보여준대요. A variation, 변형. 뭐의 변형을 보여주냐면 on older navigational aids. 우리 navigation 하면은 그 자동차의 navigation 기계 그거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navigate는 탐색하다, 항해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navigational 하면은 뭐 여기서는 탐색적인 정도의 의미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탐색적인 도구들, 탐색 도구들 뭐와 같은 such as tables of contents, indexes, and concordances. 뭐 table of contents 하면은 목차고요. 인덱스 하면 뭐 색인, concordance 하면은 뭐 용어 색인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것과 같은 좀 더 오래된 탐색 도구들의 변형을 보여주는데 but the effects are different. 그 효과는 약간 다르대요. As with links, 링크와 마찬가지로 우리 as with 하면은 무엇과 마찬가지로 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링크와 마찬가지로 the ease and ready availability of searching. ease 하면 용이함이고 뭐 ready availability 하면은 여기서 ready 하면은 뭐 즉각적인 즉시의 availability는 알죠? 이용 가능함. 그래서 검색의 그런 용이함과 즉각적인 이용 가능성은 make it much simpler. make 목적어 형용사 하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훨씬 더 쉽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여기 it에다가 make it 할 때 그 it을 동그라미 치고 가 목적어고요. simpler 뒤에 to 부정사부터 시작해서 documents까지를 진 목적어로 써주세요. 그러면 make it much simpler.
훨씬 더 쉽게 만든대요. 뭘 훨씬 더 쉽게 만드냐면 jump between digital documents, 디지털 문서 사이를 오가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든대요. Then, 뭐보다 it ever was to jump between printed ones. 프린트된, 인쇄된 문서들 사이를 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디지털 문서 사이를 오가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든대요. Our attachment to any one text. 우리의 attachment, 애착이거든요. 어느 한 문서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요, becomes more tenuous. tenuous 하면은 뭐 미약한이란 뜻이에요. 약한, 미약한. more transitory. 일시적인. 우리의 하나의 어떤 텍스트에 대한 애착은 훨씬 더 미약해지고 훨씬 더 일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서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서를 막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온라인 그 서칭 도구가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애착이 훨씬 약해지고 일시적이 됩니다. 이거 searches, 검색은요, also lead to the fragmentation of online works. fragmentation 밑줄 치고 단편화, 단편화. 온라인 저작물의 단편화를 유발한대요. A search engine, 검색 도구는요, 검색 엔진은요, often, 종종 draws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끈대요. 우리의 주의를 끌어낸대요. 이끈대요. 누구에게? To a particular snippet of text. 어떤 특정한 스니펫 하면은 작은 정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에 있어서의 그 특정한 작은 정보에게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A few words or sentences that have strong relevance to whatever we are searching for at the moment. 그 당시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 강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단어나 문장과 같은 그런 작은 정보, 특정한 작은 정보에게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데요. while 뭐 하는 반면 providing little incentive. incentive 하면은 유인책이죠. 그래서 유인책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대요. for taking in the work as a whole. 우리 take in 하면은 뭐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저작물을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유인책은 거의 제공하지를 않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온라인 서칭 엔진이 막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온라인 서칭 엔진이 발달하기 전에는 무슨 책을 읽었어야 했냐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세계의 4대 문명과 같은 거대한 이제 그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니면 두어 개 빌려가지고 수메르가 나오는 거를 막 찾아다녔어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프린트된 문서에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책 한 권을 거의 다 읽었어야 했단 말이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책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 읽어가면서 뭐 발췌독도 하지만 통독도 하면서 그렇게 읽었어야 했는데 온라인 서칭 엔진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수메르 문명, 그 중에서 나는 문화만 알고 싶어. 그러면 수메르 문명의 문화와 같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내가 이 전체 그 온라인 저작물을 읽지 않아도 수메르 문명의 문화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는 특정한 문장, 특정한 단어 이런 것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문서를 싹 다 읽을 필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fragmentation of online works, 온라인 저작물의 단편화. 왜냐면 특정한 단어, 특정한 문서로 조각조각 쪼개서 읽게 되니까 그걸 이제 온라인 저작물의 단편화를 유발한다 라고 보는 거죠. We don't see the forest. 우리는 숲을 보지 않아요. When we search the web. 웹을 검색할 때. We don't see the trees. 우리는 심지어 나무도 보지 않아요. We see twigs and leaves. 우리는 잔가지와 이파리만 봅니다. 자, 그러면 as online search, 온라인 검색이 becomes easier and speedier.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짐에 따라 people's attachment, 사람들의 어떤 애착, 관심 to a text, 하나의 문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요. tend to 하면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become more temporary, intense, complicated.
temporary 하면 일시적인, intense, 강렬한, complicated, 복잡한. 어느 것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사람들의 텍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일시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맞으니까 1번, 2번이 일단 정답 선상에 있겠고 나머지는 패스. and 그리고 their interest 그들의 관심, 흥미. in the whole content 전체 내용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어때요? expand 확장하다, diminish 사라지다. 사람들이 전체 문서를 읽을 필요는 거의 없어지고 특정한 단어, 특정한 키워드만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 컨텐츠에 대한 그들의 흥미는 사라졌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1번부터 42번. 지금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잘렸는데 41번은 제목 묻는 문제고요. 42번은 문맥에 맞는 낱말 고르는 문제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가십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surprisingly 놀랍게도 consciousness 의식은요 might not be 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as 형용사 as 하면요 뭐뭐만큼 형용사 한 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대요. 누구에게? creativity, 창의성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꼭 창의성의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서두를 연 거예요.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창의성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Some of them consciousness, 그들 중 일부는 의식적이고 Some of them unconscious, 그들 중 일부는 무의식적이래요. Creativity can happen. 창의성은 발생할 수 있어요. When you deliberately. 우리 deliberately 하면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When you deliberately try to create something. 너가 일부러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노력할 때 발생할 수 있고요. Or 또는 it can happen. 그것도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in your sleep. 잠잘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창의성이 발생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창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In any case, 어느 경우든지 간에 Ern Dietrich, a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였던 Ern Dietrich가 believes, 믿는데요. 이 that 이하를 쫙 괄호로 묶어주세요. believe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that 이하가. 왜냐면 that 이하가 지금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기능을 하고 있어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뭘 믿냐면 the creative brain, 창의적인 뇌는 might work, 작동할 수 있다. Much like software, 마치 뭐처럼? 이 소프트웨어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Neuroscientists suspect, 이 신경과학자들은 추정을 하다, 뭐 의심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suspect는.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뭐를 추정을 하냐면 that creativity is essentially about discovery rather than anything mystical. 여기까지 괄호. 이것도 이제 suspect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명사절이 온 거죠. that 이하가. creativity, 창의성은 essentially, 본질적으로 about discovery, 발견에 관한 것이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nything mystical, 어느 어떤 신비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발견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신경과학자들은 생각을 한대요. driven, 유도가 된대요. by a mechanical process, 기계적 과정에 의해서, 뇌 속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과정인데 that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괄호로 치시고요. 요게 이제 앞에 나온 mechanical process를 수식하겠죠. that generates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해결책들을 생성하고 and then eliminates them systematically,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뇌 속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과정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유도가 된다, 창의성이. 그렇게 믿는데요. He believes, 그는 믿습니다. our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또 괄호로 쳐주세요. believe에 대한 목적어로 that 이하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명사절이 나온 거예요. our tendency to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 건데 이 명사절 that에서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사 that이. 어쨌든 간에 그는 믿습니다. that 이하를 믿는다. 뭘 믿냐면 our tendency, 우리의 어떤 경향성
to dismiss부터 소괄호 치시고요. our own까지 소괄호를 마치시고 tendency에다가 화살표를 쳐주세요. 지금 뭐 한 거냐면 our tendency 이 부분에서 to dismiss부터 시작해서 our own까지 소괄호 치고요. 이렇게 수식하는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우리 이거 뭐라고 했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고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dismiss A as B 하면요. A를 B로 일축하다, 묵살하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A를 B로 묵살하다, 뭐 비하다고 묵살하다, 일축하다 이런 뜻이 돼서요. Our tendency to dismiss computational creativity as inferior. inferior 하면 열등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자면 우리의 경향성인데 어떤 경향성? 이런 기계적 창의성을, 컴퓨터적인 창의성을 열등하다고 일축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향성, 그러니까 inferior to 하면 무엇보다 열등한 이런 뜻인데 우리 자신의 창의성보다 컴퓨터의 창의성을 열등하다고 일축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성은요. 어디서 나왔냐? comes from, 뭐로부터 나왔다? an ingrained dualism. ingrain 하면은 깊이 새겨진 이라고 써주세요. ingrain이 ed 빼고 그냥 ingrain만 두면요. 새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pp가 들어갔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새겨진 dualism, 이원주의, 이원론에서 왔대요. in human culture, 인간 문화에 깊이 새겨진 그런 dualism, 이원론에서 왔대요. We are overvaluing ourselves. 우리 overvalue 하면은 뭐 과대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요. underestimate 하면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대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As a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로서 Dietrich says, Dietrich는 말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say라는 타동사 뒤에다가 that 이하 명사 절이 목적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that은 이제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that이 say와 he 사이에 들어가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디에트리치는 말합니다. He tackles the brain as a machine. 그는 뇌를 뭘로써 다룬다? 기계로서 다룬다. And does not see a machine creativity as different. 그리고 그는 보지 않아요. 기계적 창의력을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 창의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Considered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고려되었을 때 the idea, 그 아이디어, that 이하부터 시작해서 creative talent까지 괄호로 쳐주세요. 얘는 동격의 대시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가 독특한 권리, 유일한 권리를 갖는다. 창의적 재능에 대해서 인간의 뇌만이 그런 권리를 갖는다. 한마디로 인간의 뇌에만 창조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 아이디어가 seems a proper perspective. 적절한 관점으로 보여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디에트리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뇌나 기계의 뇌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인간의 뇌가 기계의 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인간의 창의력만이 기계의 창의력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디에트리치는 말한대요. 뭐라고? 야, 인간이랑 기계랑 작동 방식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의 뇌만이 창의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아이디어가 적절할까요?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뭐 imprope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겠죠. 그래서 맥락상 그 적절하지 않은 낱말을 고르는 게 42번 문제였잖아요. 답은 D번입니다. 그 다음에 Will others accept the idea?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까요? The trick is 그 요령은요. 뭐 하는 거냐면 to stop trying to compare. 비교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멈추는 거래요. 뭘 비교하냐면 computer artists to human ones.
어떤 컴퓨터 예술가와 인간의 예술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If, 만일, we can embrace 하면 뭐 포용하다, 받아들이다예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면, computer creativity, 컴퓨터적인 어떤 창의성을 for what it is,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and, 그리고 또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make는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게 시키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 그것이 인간처럼 보이게 시키려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춘다면. 근데 여기서 it은 맥락상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컴퓨터 creativity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컴퓨터 창의력을 그 존재 자체로 포용을 하고 또 그 컴퓨터 크리에이티비티를 인간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멈춘다면, 그 다음에 not only 나왔죠. 요거 조금 중요하니까 not only, 그 다음에 뒤에 not only 나왔으면 무조건 but also 나오겠는데 뒤에 but밖에 없어요. 그죠? also 생략된 거예요. 가능하죠. but also 생략 가능해요. 뭐 할 뿐만 아니라 will computers teach us new things about our own creative talents. 컴퓨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Our own creative talents. 우리 자신의 창조적 재능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컴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게다가 they might become creative.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오는 컴퓨터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들 또한 might become creative, 창의적이 될 수 있대요. In ways, 어떤 방식으로? That we cannot begin to imagine.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또한 창의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살짝 포즈를 해서 정리를 하실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일단 지울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1부에서도요, 여러 가지 도치에 대해서 배웠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전치사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 뭐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보어가 또 문두에 나오면 또 주어 동사 도치, 목적어가 문두에 나오면은 주어 동사는 그대로 있는 거, 여러 가지 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어 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not이나 never나 neither, seldom, only와 같은 부정어가 문 뒤에 나오게 되면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어 또는 부정어구 도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어 도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왜 will computers냐, computers will이 아니냐, 부정어가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가 순서가 휙 스위치가 된 경우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해석은 다 끝났어요. 자, 41번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machines, 기계들 that create, redefine the creativity, 재정의된 창의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계. The new way, 새로운 방식, machine, learn and think, 기계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How brain works during unconsciousness, 무의식 동안에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 전혀 아니죠. Potential lim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잠재적 한계, 이런 거 없고요. High technology, 높은 기술은 weakens creativity, 창의성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거 아니죠. 1번, 2번 중에 답이 되어야 할 텐데 기계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재정의된 창의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계, 기계들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3번부터 4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43번 문제부터 이제 질문만 한번 쑥 훑고 본문을 넘어갑시다. 43번은 뭐 순서 배열 문제고요. 44번에서는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45번은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43번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one day, 어느 날 my father hired, 아빠가 고용을 했어요. 3 young men, 3명의 젊은이들을 to harvest the crop,
공무를 제외할 수 있는 3명의 젊은이들을 고용을 했어요. At the end of the day, 하루의 끝에, 그러니까 하루가 끝났을 때 he gathered them around to pay them.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서 이제 he는 누구겠어요? 아빠겠죠. 아빠가 돈을 내는 사람이잖아. 아빠가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돈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 to pay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What do I owe you, John? 우리 owe라는 뜻은요. owe는 빚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빚졌니? 라는 문장인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얼마 주면 돼?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John,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주면 돼? My dad asked the first young man he had hired. He had hired 괄호로 밑줄 쳐주시고요. he 앞에다가 대시나 whom 정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용한 첫 번째 젊은이에게 그가 물어봤대요. $55, Mr. Burns. $55입니다, 버스 씨. John said. 존이 말했어요. Dad wrote him a check. 이 아빠가 그에게 수표를 써줬어요. For $55. $55에 대한 수표를 써줬대요. What do I owe you, Michael? 내가 너에게 얼마 주면 돼, Michael? He asked. 그것도 물어봤어요. The second young man. 두 번째 젊은이. Who had worked the same number of hours as John. 우리 who had부터 시작해서 존까지 괄호로 쳐주시고요. The second young man을 수식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겠죠. 그래서 존과 같은 시간을 근무했던 두 번째 젊은이에게 he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he도 누구겠어요? 아빠겠죠. 아빠가 이 두 번째 젊은이한테 물어봤더니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You owe me $75. 너는 나에게 $75를 줘야 합니다. 라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여기 보면요. 같은 양의 시간을 존이랑 근무를 했다 그랬는데 존은 지금 $55 달라고 했고요. 마이클은 $75를 달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B번부터 보자면요. Again, 또 다시 My father was surprised. 아빠가 놀랐어요. 아빠가 놀란 거는 상관이 없는데 또다시 놀랐다는 거는 이 바로 앞문장이나 앞의 맥락에 아빠가 놀랄 만한 그런 상황 설명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B번이 바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C번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문장을 일단 읽어볼게요. Dad then looked at the three young men. 아빠가 그러자 세 명의 젊은이들을 바라봤어요. Stricken silent by my father's actions. 우리 아빠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 stricken silent 하면은 말문이 막힌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충격을 받거나 놀라서 말문이 막힌 것을 stricken silen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의 행동에 의해서 말문이 막힌 세 명의 젊은이들을 바라봤어요. All of whom were a bit bewildered. bewildered 하면은 어리둥절한. By the different amounts on their individual checks. all of whom부터 시작해서 individual check까지도 또 괄호를 쳐주세요. 이 all of whom부터 시작해서 individual check까지 관계대명사 절이죠. 앞에 나오는 명사인 three young men을 수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모두 서로 다른 금액을 수표에 의해서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세 명의 젊은이들을 아빠가 바라봤대요. 근데 A번 다음에 C번이 바로 나오는 것도 부적합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빠의 행동에 의해서 말문이 막혔다며. 근데 지금 아빠가 뭔가 충격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놀라킬 만한 행동을 한 게 없고 오히려 질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D번으로 가서 D번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면 됩니다. With a look of surprise, 놀람의 표정을 가지고 My dad asked quietly. 아빠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아빠가 놀란 표정을 했을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맥락인데 A번에 끝에 단락에 야 마이클한테 그러니까 존한테 물어봤더니 $55 달라고 했고 마이클 물어봤더니 $75를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놀랐겠지. 왜? 존이랑 마이클이랑 근무 시간이 똑같은데 $20만큼이나 차이가 나니까 아빠가 약간 놀라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How do you figure that, Michael? 우리 figure 하면은 계산하다, 알아보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계산된 값이야, 마이클? 이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클이 말했어요. I charge.
charge 하면은 비용을 청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청구합니다. From the time I get into my car to drive to the job site. 언제부터? 내가 일자리에 드라이빙 하려고 차에 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until the time I get back home. 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비용을 청구합니다. plus 여기다 추가로 gas mileage 연료비, 그러니까 자동차 그 가스 비용 and meal allowance 식사비까지 청구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meal allowance 식사비요. even if 비록 we provide the meals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데도 말이지요 라고 아빠가 확인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Yup, 맞아요. replied Michael.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I see. 그렇군요. said my dad. 아빠가 말했어요. writing him a check for the $75 he requested. 우리 writing 요거 현재 분사 구문인 거 보이시죠? 원래 뭐 as he wrote 정도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writing 대신에. 그런데 우리 현재 분사 구문 만들 때 접속사 생략,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면 생략, 동사가 시제가 일치하면 원형 플러스 ing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writing이 남겨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I see, 알았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뭐 하면서? 그에게 a check, 수표를 써주면서 for the $75, $75짜리 수표를 써주면서 he requested, 그가 요청한 그 $75짜리 수표를 써주면서 and, 그리고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떠십니까? Nathan 이라고 that inquired. inquire 하면은 질문하다죠? 아빠가 이제 세 번째 남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남자는 You owe me $38.50, Mr. Burrs. 버즈씨 38달러 50센트를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네이든이 말했어요. 1번이겠죠, D번이. 그러면 아빠가 지금 일단은 한 번 놀랐어요. 그죠? 한 번 놀랐어. 왜? 마이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불러서 놀란 거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놀랐겠죠. 왜? 30? 훨씬 적게 부르니까 세 번째 남자는. 그러니까 B번으로 가서 Again, 또다시 My father was surprised. 아빠는 놀랐어요. He asked for clarification. 그는 확인을 요청을 했어요. clarification 하면 확인이죠. 누가 확인을 요청하겠어요? 아빠죠. And how did you arrive at that figure? figure 하면은 뭐 수치 이런 뜻이거든요. 너 그 수치, 그러니까 38달러라는 그 수치에 어떻게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적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The third young man, 그 세 번째 젊은이는요, like the other two, 다른 두 명과 마찬가지로 had been hired, 고용이 된 거예요. For the same job, 같은 작업에. And had put in equal time, 그리고 동일한 양의 시간을 투여했어요. 그러니까 작업도 같고요. 같은 종류의 작업이었고 시간도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젊은이보다 훨씬 적게 부르니까 이 아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놀란 거죠. Well, 글쎄요, said Nathan. Nathan이 말했는데 I didn't charge you for the lunch break. 나는 그 점심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Since, 왜냐하면 your wife prepared and served lunch. 너의 아내가 준비하고 대접해줬기 때문에 점심을. I didn't have gas expenses. 나는 가스 비용도 없었어요. Since, 왜냐하면 I came with my buddies. buddies 하면은 그냥 친구예요. 나 친구들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가스 비용도 안 들었어요. So, 그래서 the actual number of hours worked. 우리 worked 괄호 쳐주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앞에 명사 나오고 뒤에 뭐 PP 또는 현재 분사 나와가지고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그냥 형용사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해석, PP는 수동의 해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근무가 되어진 실제 시간은요. brings my pay to $38.50. 내 급여를 38달러 50센트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근무가 된 시간이 내 급여를 38달러 50센트로 만들어냅니다. My father wrote him out a check.
우리 아빠가 그에게 작성을 해줬어요. A check, 수표를 for $100, $100치 수표를 써줬어요. 100달러면 10만원 조금 더 되죠. 그랬더니 이제 C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C번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세 번째 순서가 되겠죠. 아까 이제 해석하던 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아빠가 그러자 세 명의 젊은이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세 명의 젊은이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stricken silent by my father's action. 아빠의 행동에 의해서 뭔가 놀라서 말문이 막힌 상태였어. All of whom were a bit bewildered by the differing amounts on their individual check. 그들 개별적인 그 체크에 서로 다른 금액에 의해서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세 명의 젊은이들을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이 왜 놀란 거냐면요. 서로 같은 작업을 세 명이서 했고 같은 시간만큼 일을 했는데 서로 이제 요구하는 금액이 달랐고요. 그래서 어리둥절했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또 세 번째 남자한테는 100달러를 써줬잖아요. 38달러 달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아빠의 행동에 의해서 세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흐름이 자연스럽죠. I always pay a man his worth. 나는 항상 지불합니다. 사람에게 그의 가치를. 그의 가치만큼, 자신의 값어치만큼 나는 사람을 지불을 합니다. 돈을 줍니다. Boys, 소년들아. Where I come from, 내가 온 곳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는 we call that,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equal pay for equal worth. 동일한 가치에 대한 동일한 급여라고 부른다. He looked benevolently. benevolently 하면은 뭐 자비롭게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돼요. 그가 자비롭게 보았어요. At the three young men, 세 명의 젊은이들에게. And in his typical fatherly style, 그리고 그의 전형적인 그 아빠식 스타일, 자애로운 그 아빠 같은 방식으로 added, 덧붙였어요. The values in a man, 사람에 있어서의 그 가치는요, create, 생성합니다. The value of a man, 사람의 가치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다. 어렵죠,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덕목들, 여러 가지 값어치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성이라든지 뭐 정직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품고 있는 어떤 귀중한 값어치들, 덕목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자체의 가치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소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 번째 남자한테 100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훈계를 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순서는 D, B, 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이었고요. 43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44번에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우리가 나머지는 다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보면요. 스몰 A부터 보면은 이거 아빠였죠. 그 다음에 스몰 B도 아빠였어요. 그 다음에 B 단락에 넘어가서 요 첫 번째 줄에 그 스몰 C도 아빠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C 단락에 넘어가서 스몰 D 여기 보이죠? 그가 세 명의 젊은이들을 자비롭게 봤다는 거니까 누구겠어요? 이 스몰 D도 아빠죠. 그 다음에 또 D 단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어디냐? 스몰 E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억나시죠? 아빠가 여기서 이제 식사비요. 내가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식사비를 청구하시나요? 아빠가 물어봤더니 Yup, replied Michael. 마이클이 대답을 했어요. 네. I see. 그렇군요. 아빠가 대답을 했고요. Writing him, 그에게 a check, 수표를 작성해 주면서 For the $70 he requested. 그가 요청한 75달러에 대해서 수표를 작성을 해주면서 그가 대답을 했단 말이야. 이 75달러를 작성한 거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니죠. 마이클이죠. 그래서 답은 나머지 이 A부터 D까지는 다 아빠였지만 5번은 마이클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 4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벌즈 씨가 농작물 수확을 위해서 젊은이 고용한 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클이 존보다 더 많은 품삯을 요구했다. 이거 맞죠? 존이 뭐 달라고 했냐면 55달러인가 달라고 했고 마이클은 75달러 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처음에 충격을 받잖아요. 놀라잖아요.
세 번째, 네이드는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다? 받았죠. 네이드는 점심 식사를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점심 식사 비율을 그 금액에서 빼줘서 38달러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수표에 적힌 액수를 보고 약간 어리둥절했다.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클은 일터로 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집에 도착한 시간까지 싹 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식사비랑 가스비까지 다, 그러니까 연료비까지 다 품삯 계산에 포함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45번까지 완료가 되고요. 이거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2020년도 고3 3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